네, 아유,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뭐 더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어른으로서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데 저자들이 듣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요즘에 그 총선에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어떤 세미나 공개석상에서 이 22대 총선거를 앞두고 미국에서 현재 트럼프 이래에 벌어지고 있는 이 반지성주의 물결이 이 한국에도 옮겨왔는지, 22대 총선을 앞두고 반지성주의 물결이 이게 한국 정치를 망치고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의식을 오염시키고 건전한 판단을 훼손하는 결과, 선거 결과에 이기고 지고와 관계없이 이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 반지성주의 물결이 일고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뭐 주목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는데, 제가 쓴 것은 제가 뭐 사회학자도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연찬한 건 아니지만은 미국의 예와 비춰봐서 사전적 의미로는 반지성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성으로 판단해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네. 그때 즉흥적으로, 그리고 앞말과 뒷말이 다르고 어제 말과 오늘 말이 다르고 그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말과 생각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옮겨 퍼붓고 그것이 일관되게 반복되니까 결국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말과 행동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게 구조적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대표적으로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의 말과 행동, 그리고 독점적 공천권 행사에서 철저하게 반헌법적, 반국가적 행동, 그리고 말과 행동이 완전히 뒤엉켜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이게 반지성주의 물결이고, 거기에 이것이 구조화되어 가고 있다. 구조적. 그 다음에 이제 조국 전 법무장관이 이번에 이제 위성정당 만들어가 상당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이나 이재명이나 이게 동질적인 것이 복수전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수전. 네. 자기들의 사법 처리에 대해서 모든 게 조작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조작했다. 검찰이 조작했다. 그러니까 이게 막말 수준을 넘어서 나는 보복하겠다. 그러면 이게 헌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게. 그러면 조국의 경우에 1심, 2심까지 유죄 판결 받았는데 뇌물죄와 직권남용, 그리고 이제 딸 스펙 문제인데, 핵심은 이게 뇌물죄에 대해서 이것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유재수 전 민정수석실에 근무했고 경제부시장 했던 사람, 이제 그것을 이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으로 이제 기소를 했는데, 이게 조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조작하면, 그러면 법원도 그 유죄로 다 인정했으니까, 그러면 법원도 그 조작극에 가담했느냐? 그래, 2심까지 실형이 선고됐. 그러면 그것도 법원이 1, 2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이 법원이라는 게 조국의 입맛에 맞는 김명수 체제 아래에 있는 법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검찰이 조작하고 법원도 조작에 동조하고, 이게 이제 이재명 논리하고 똑같거든. 네. 이거야말로 반지성적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성정당을 만들어갖고 자신도 국회의원이 되고 자기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을 만들고, 그러면 이 22대 국회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야. 국민 주권 논리에 맞춰가지고 국민이 직접 평등 비밀 보통 선거에서 국회를 뽑아내는, 이게 비례대표제도 그렇게 뽑아야 되는데, 이거를 무관하게 이제 조국의 경우는 지역구의 후보도 내지 않고 그냥 위성정당 만들어갖고 상당수 의석을 확보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재명도 오늘 아침까지 뉴스 보면 비례대표를 뺐다가 박았다. 그게 그냥 좌파들 그냥 잔뜩 집어넣고, 그게 국회가 이렇게 구성될 수 있느냐, 이거.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극단적 반지성주의 말과 생각, 의식이 결국은 공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 22대 국회를 반국민적 국회로 만들고 있다. 이거야말로 미국의 트럼프가
일으킨 미국의 반지성주의보다도 한국의 이 반지성주의가 내가 보기에는 극단적 형태로 치닫고 있다. 군사 독재 정권의 최고 권력자가 국회의원 지명하듯이 차라리 그것은 일면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도 있지만 이거는 말이지 자유민주주의 체제 특히 87년 6.29 이후 체제에서 30년 또 그대로 그런 대로 다져온 것이 이게 헌정사상 이게 없는 일이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국민이 여기에 그러니까 매몰돼 가지고 그 반이성주의에 동조하는 현상을 일으키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반지성주의는 지성주의의 반대인데 지성주의보다 반지성주의가 설치게 되는 거는 구조적으로 이게 되는 거는 왜 그런 겁니까? 성공지향적이고 그냥 어떻게든지 임시방편으로도 내가 빠져나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여러 요인이 있는데 네. 가장 그 기본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이게 지역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감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지역은 A 정당 후보를 맹목적으로 지지해 버리고 이쪽은 B 정당 후보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거기에 올라타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타 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입맛에 맞는 걸 말 뒤집게 하고 뭐 헌법 체제나 질서 이것은 무시해 버리고 이런데도 그 동조하는 기본 세력이 있으니까 이것이 확대돼 가지고 국민 전체가 A 정당이건 B 정당이건 상관없이 자기 지지하는 정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에 결국은 동조 그다음에 인식 매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 참 답답하네. 국민은 헌법상 제1기관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 해결 방법이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의 책임이지. 네. 그게 이게 막연한 거라고. 국민, 그 유권자 4천만 명이 한 곳에 모여갖고 토론을 하면 좋은데 그런 구조가 안 돼 있고 모두 생활에 바쁘고 뿔뿔이 지금 우리 소득이 올라갔기 때문에 50년대나 60년대 같으면 이런 반지성주의에 대해서 어떤 물결이 반지성주의를 반대하는 물결이 폭발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고 먹고 사는 문제 보릿고개 다 극복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정치 혐오감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이 정치를 외면하는 덩어리가 커져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반지성주의 물결을 온존시키고 상승시키는 중대한 요인이 두 번째로 정치 무관심.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부직갱이라도 들고 나와서 빵을 달라. 그다음에 자유가 억압되면 자유를 달라 이럴 수 있는데 지금은 안 그래도 되거든. 아이고 너희들끼리 놀아라 이렇게 되니까 저질화돼 있다. 내가 참 외람된 얘기지만은 지금 양쪽에 국회의원 후보 이 하면 원칙도 없고 이게 이재명 쪽은 뭐 이념적 경계도 없이 말이지 종북주사파 친김정은 세력까지 전부 끌어들이고 이래도 국민이 아이고 너희끼리 잘 하는구나 이러고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서 헌법적 관점에서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그런 자세가 돼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되겠다는 길이 막혀버리고 그게 안 들어올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더욱 반지성주의 물결을 고양시키는 요인이 이런 국민 다수의 방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게. 그럼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국민이 이 수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이 누구 탓할 수도 없고 국민이 만드는 거니까 국민이 감수하고 이런 반지성주의의 지배하에 국민이 뭐 노예되는 수밖에 없네요. 반지성적인 지도자 이재명 조국 같은 놈들의 노예 걔네들이 설치는 나라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뭐 방법이 없네요. 그 지금 뭐 군사 쿠데타를 뭐 주문할 수도 없고 이것들을 어떻게 선거에서도 물리치지도 못하고 뭐 방법이 없나요? 방법은 두 가지지, 두 가지야. 하나는 국민이 봉기해야 돼요. 네. 국민이 봉기해야 돼요. 봉기해갖고 이게 반지성주의에 매몰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도록. 그러니까 국민이 주권자라고 하는 국민 주권 원리를 회복시키도록 하는
그러한 국민적 노력과 봉기가 첫째 필요한데 그게 일시에 될 리가 없다고. 그렇다면 지금 투표일이 지금 23일 남았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점이니까 지금부터라도 반지성주의에 구조적으로 매몰된 자들을 징벌하는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징벌 투표. 예. 거기다 징벌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가능하겠느냐? 왜 그러니까 이미 편상함처럼 되어버렸단 말이야. 예. 예. 반지성주의에 매몰되고 그것을 지지하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여간한 말을 했어도 그게 안 되게 돼. 그게. 그리고 지금 이 선거판이 이게 이번 주에 들어와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2년이 되었거든. 2년 사이에 국회에 가로막혀 가지고 모든 일련의 개혁 작업도 안 되지만은 그리고 한미 동맹을 강화해 가지고 이게 안보 협력 체제로 구축했다 하는 거 이게 기본 프레임은 잘 만들어 놨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그건 시야에서 사라지고 2년 사이에 정권 심판 선거로 지금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이게 사실 야당 심판을 해야 되거든. 반지성주의를 심판해야 되는 선거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정권 심판 쪽으로 옮겨가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윤석열 정권도 그렇고 국민의힘당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그렇고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두 사람이 만나든지 인원을 해가지고 이게 지혜를 짜내가지고 어떻든 이 정권 심판의 심판의 물결에 스며들기 시작한 요인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예.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걸 어떻게 호소해야 되냐 하는 것을 그런 대로 노력을 해봐라 이 말이야. 근데 그런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이 말. 그러니까 참 윤석열 대통령도 답답하겠군요. 예? 대통령이 됐는데 어떻게 노력을 했는데도 노력이 맥히지도 않고 방법은 찾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국민이 일어나야 되는데 옛날같이 일어나지는 않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네요. 한동훈 위원장이 작년 12월 24일에 비상대책위원장이 돼가지고 1월, 2월, 지금 3월 이게 3개월이 채 안 되지요. 한 80일간에 기울어졌던 운동장을 상당히 회복 과정에 있었거든. 네. 특히 수도권이 문제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예. 경상도는 어차피 국민의힘당 쪽이 우세하고 이 호남도 민주당이 우세한데 결국 수도권 싸움인데 여기서 한동훈 비상대위원장 혼자의 이게 바람으로는 지금 거의 한계에 도달하고 그런 사이에 대통령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실수가 벌어지게 되고 이 막바지에 와가지고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이게 반지성주의를 심판할 그 동력이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다. 이게 크게 우려할 점이다. 그러네요. 국민들이 하여튼 깨어나서 반지성주의를 타파하는 노력,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몰아내는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번에 네. 오늘 이봉규 TV 이 말이 나온 김에 국민의힘당과 윤 대통령에게 한 세 가지를 네. 공개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오스트리아 대사로 임명하는데 네. 이게 민주당에서 탄핵하려고 하니까 이제 사표를 냈거든요. 네. 대통령으로서는 안타까운 점이 있겠지. 그런데 해병대 최상병 익사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탄핵을 하겠다고 하니까 사표를 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을 했다고. 그럼 피의자 신세야. 네. 공수처에서 결론이 안 났어. 결론이 안 나고 고발되는 순간부터 이게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는데 공수처에 4시간 조사를 받고 공수처에서도 오케이 했다 그래가지고 출국 금지를 해제해갖고 오스트리아 갔는데 그 현지 교민 지난 토요일, 금요일인가 거기 수십 명이 모여가지고 피켓 시위를 했어. 이종섭은 돌아가라고. 이게 얼마나 망신입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을 겁니다. 이게 뭐 공수처 조사해봐야 그렇고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와 관련돼서 중요한 현안이 있으니까 보낸다 하는데 이게 총선거에 어떤 악영향을 미친지를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들이 판단 못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자진해서 사퇴하고 귀국하고 공수처 수사를 대기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과대학교 증원 문제도 네, 2,000명 이거를 이게 의료 체계상 현재의 의료 시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한 흔적이 없어. 그 초기에는 학부형들이 내 자식 이과대학 들어가기 쉬운 문이 열렸다고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이게 지금 와서는 이게 의료 혼란 때문에 그것이 마이너스로 작용하게 되고 더욱 놀라운 걸 내가 최근에 발견한 것은 정부가 2,000명 증원하겠다는 발표 이후에 이번 학기에 이과대학교 학생들 중에 자퇴하는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면 자기가 졸업해서 의사를 새로 증원된 학생들보다도 2, 3년 빨리 의사가 된다 하더라도 이 의료 시장이 붕괴된 데에 의사가 적당한 지급이 안 된다. 이런 관념까지 지금 생각날 정도로 혼란이 부추기니까 이것 때문에 이 정권 지지율이 떨어져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상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세워야. 시간 여유를 두고 이게 과연 2,000명이 적절한지 아니면 얼마가 적절한지 그리고 현재 의료시장 분위기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왜 시골에는 의사가 안 가고 그다음에 왜 소아과나 산부인과에 전문의는 안 가는가 그 이유를 따져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는 걸 종합적으로 한 이후에 증원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의학협회, 의사협회에서도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2,000명 한다든지 하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 네. 근본적인 체계를 연구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용산이 국민의힘당의 힘을 빼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국민의힘당 힘이 빠지는 것만큼 야권 쪽의 반지성주의 물결을 더욱 고착화해가지고 이게 대한민국을 정치적으로 병든 나라로 만드는 요인을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들이 그런 요인 중에 하나를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야. 세 번째는 뭡니까? 다 된 건가요? 네. 세 번째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게 많은데 하여간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의 전무 감각에 나는 그걸 이게 검찰총장에서 이게 완전 변신이 안 된 것 같아. 이게 이 머리가 구조적으로. 그 내가 이 이봉규 TV에서 몇 번 얘기한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6.29 이후에 김영삼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오는 사이에 다 국회의원 경험자들이다. 그 중에는 낙선한 경험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이게 민심의 향배가 어떻다 하는 걸 체험한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인데도 다 실패했다. 내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하물며 그런 감각도 전혀 없이 그러니까 일방적이고 독성적이라고 하는 그 인식에서 못 벗어난 상태에 지금 대통령과 용산 비서실이 머물고 있다. 그게 선거를 앞두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근데 여권 전체의 핵심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 네. 뭐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위기를 반지성주의의 물결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거 이거에는 다 동감하실 겁니다. 이걸 타개하는데 온 국민이 각성하고 나서야 되겠습니다. 여기 뭐 대통령은 물론이고요. 네. 박찬정 변호사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